왜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서 해본 질문일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은 늘 조심하고, 늘 참고, 늘 양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을 밀어내고, 거짓을 말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마음 한쪽이 불편해집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정의는 멀리 있는 것 같고,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붓다는 세상의 불공평함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이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행동이 당장 벌을 받는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이 보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좋은 집, 안정된 자리, 웃고 있는 얼굴, 여유로운 모습.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붓다는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지만 그 결과가 항상 눈에 보이는 형태로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나쁜 행동은 곧바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씨앗처럼 남습니다. 거짓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굳게 만듭니다. 타인을 이용하는 습관은 신뢰를 쌓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얇게 만듭니다. 이익을 위해 사람을 밀어내는 행동은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속에서는 고립을 키웁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밤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불안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곧 그 사람의 평안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붓다는 진짜 잘 사는 삶은 겉의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라고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남을 밟고 올라선 자리는 높아 보일 수는 있어도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속으로 늘 지켜야 할 것이 많고 숨겨야 할 것이 많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은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안에 불필요한 긴장이 쌓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세상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보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왜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이 겉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삶과 속으로 편안한 삶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 질문은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붓다는 손해와 이익의 기준을 조금 다르게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남을 속여 얻은 이익은 언젠가 불안으로 돌아오고 타인을 밀어내 얻은 자리는 언젠가 고립으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진짜 손해는 겉의 손해가 아니라 마음의 무너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익은 겉의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끝은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가? 당장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가? 아니면 조용히 편안하게 살고 싶은가? 세상은 당장의 결과로 판단하지만 삶은 쌓여가는 방향으로 완성됩니다. 붓다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 보이는 것과 진짜인 것은 항상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도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이미 무너지지 않는 방향으로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왜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서 해본 질문일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은 늘 조심하고, 늘 참고, 늘 양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을 밀어내고, 거짓을 말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마음 한쪽이 불편해집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정의는 멀리 있는 것 같고,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붓다는 세상의 불공평함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이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행동이 당장 벌을 받는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이 보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좋은 집, 안정된 자리, 웃고 있는 얼굴, 여유로운 모습.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붓다는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지만 그 결과가 항상 눈에 보이는 형태로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나쁜 행동은 곧바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씨앗처럼 남습니다. 거짓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굳게 만듭니다. 타인을 이용하는 습관은 신뢰를 쌓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얇게 만듭니다. 이익을 위해 사람을 밀어내는 행동은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속에서는 고립을 키웁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같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밤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불안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곧 그 사람의 평안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붓다는 진짜 잘 사는 삶은 겉의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라고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남을 밟고 올라선 자리는 높아 보일 수는 있어도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속으로 늘 지켜야 할 것이 많고 숨겨야 할 것이 많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은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안에 불필요한 긴장이 쌓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세상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보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왜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이 겉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삶과 속으로 편안한 삶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 질문은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붓다는 손해와 이익의 기준을 조금 다르게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남을 속여 얻은 이익은 언젠가 불안으로 돌아오고 타인을 밀어내 얻은 자리는 언젠가 고립으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진짜 손해는 겉의 손해가 아니라 마음의 무너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익은 겉의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끝은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가? 당장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가? 아니면 조용히 편안하게 살고 싶은가? 세상은 당장의 결과로 판단하지만 삶은 쌓여가는 방향으로 완성됩니다. 붓다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 보이는 것과 진짜인 것은 항상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도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이미 무너지지 않는 방향으로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왜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서 해본 질문일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은 늘 조심하고, 늘 참고, 늘 양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을 밀어내고, 거짓을 말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마음 한쪽이 불편해집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정의는 멀리 있는 것 같고,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붓다는 세상의 불공평함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이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행동이 당장 벌을 받는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이 보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좋은 집, 안정된 자리, 웃고 있는 얼굴, 여유로운 모습.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붓다는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지만 그 결과가 항상 눈에 보이는 형태로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나쁜 행동은 곧바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씨앗처럼 남습니다. 거짓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굳게 만듭니다. 타인을 이용하는 습관은 신뢰를 쌓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얇게 만듭니다. 이익을 위해 사람을 밀어내는 행동은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속에서는 고립을 키웁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같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밤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불안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곧 그 사람의 평안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붓다는 진짜 잘 사는 삶은 겉의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라고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남을 밟고 올라선 자리는 높아 보일 수는 있어도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속으로 늘 지켜야 할 것이 많고 숨겨야 할 것이 많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은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안에 불필요한 긴장이 쌓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세상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보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왜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이 겉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삶과 속으로 편안한 삶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 질문은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붓다는 손해와 이익의 기준을 조금 다르게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남을 속여 얻은 이익은 언젠가 불안으로 돌아오고 타인을 밀어내 얻은 자리는 언젠가 고립으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진짜 손해는 겉의 손해가 아니라 마음의 무너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익은 겉의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끝은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가? 당장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가? 아니면 조용히 편안하게 살고 싶은가? 세상은 당장의 결과로 판단하지만 삶은 쌓여가는 방향으로 완성됩니다. 붓다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 보이는 것과 진짜인 것은 항상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도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이미 무너지지 않는 방향으로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